여러분, 질건조증과 요실금,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우리 건강에 더 위험할까요? 대부분 그냥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국내 대학병원 비뇨부인과 연구팀이 8년간 추적조사한 결과 이 두 가지를 방치하면 우울증 발생 위험이 2.7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증상들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에 보내는 경고 신호였습니다. 우리 혈관 건강, 우리 뼈 건강, 심지어 우리 뇌 건강까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 대부분은 이걸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고 넘기십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갱년기 이후 우리 여성의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둘째, 우리가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너스로 우리 세대 여성분들이 꼭 받아야 하는 정기검진 항목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우리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알아볼까요?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우리 여성의 몸속에는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호르몬은 우리 몸의 윤활유 같은 겁니다. 자동차에 기름이 있어야 부드럽게 움직이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성 호르몬이 우리 피부도 촉촉하게, 우리 혈관도 탄력 있게, 우리 뼈도 단단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 50대 중반을 넘기시면 이 호르몬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국내 산부인과학회 발표에 따르면 폐경 이후 5년 이내에 에스트로겐 수치가 폐경 전에 12%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88%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동차 기름의 88%가 빠져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이 호르몬이 줄어들면 우리 몸 곳곳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가장 먼저 느끼시는 게 바로 질건조증입니다. 우리 여성의 질 안쪽 점막은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부위입니다. 호르몬이 줄면은 점막이 얇아지고 수분이 줄어들고 탄력도 떨어집니다. 국내 대학병원 여성의학연구팀 조사에 따르면 폐경 후 여성 중 67%가 질건조 증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10명 중 거의 7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증상을 부끄럽다고 그냥 참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서 질건조증을 겪는 여성 중 병원을 찾는 비율이 23%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10명 중 8명 가까이는 그냥 참고 계신 겁니다. 이건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방치하면 단순한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 점막이 얇아지면 세균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우리 질 안에는 원래 유산균이 살면서 나쁜 균을 막아주는 방어벽이 있거든요. 이걸 전문가들은 질내 미생물 환경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몸속의 보안 요원 같은 겁니다. 이 유산균이 산성 환경을 유지해서 나쁜 균이 못 들어오게 막아줍니다. 그런데 호르몬이 줄면 이 유산균도 줄어듭니다. 방어벽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없던 분비물이 생기고 냄새가 나고 가려움증이 반복됩니다. 실제로 산부인과에 분비물 때문에 오시는 분들 중 폐경 후 여성분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국내 대학병원 산부인과 통계에 따르면 폐경 후 여성의 반복성 질염 발생률이 폐경 전보다 2.1배 높았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런 문제가 거의 없었잖아요. 그때는 호르몬이 알아서 우리를 보호해 주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직접 관리해 줘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방법을 알면 충분히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잠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질건조증은 단독으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 비뇨기와 생식기는 해부학적으로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같은 호르몬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질이 건조해지면 요도 주변도 같이 약해집니다. 이게 바로 요실금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기침할 때, 웃을 때, 무거운 짐 들 때 자기도 모르게 소변이 새는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이걸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국내 건강보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 50대 이상 우리 여성 중 38%가 이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소변만 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요실금이 생기면 외출이 두려워집니다. 우리 친구들하고 여행 가기가 꺼려집니다. 운동도 못하게 됩니다. 등산 모임 나가기가 무섭고 노래교실에서 크게 웃기도 조심스러워집니다. 이건 우리 삶의 질을 확 떨어뜨립니다. 해외 비뇨기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요실금이 있는 여성은 우울증 발생률이 2.3배, 사회적 고립감이 1.9배 높았습니다. 또한 국내 건강 관련 기관의 조사에서는 요실금을 겪는 우리 세대 여성분들 중 43%가 외출 횟수를 줄였다고 답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손주들하고 놀아주려면, 우리 친구들하고 여행도 다니려면 이 문제를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요실금은 나이가 들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질환입니다. 관리하면 좋아지고 방치하면 악화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고 대처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꼭 아셔야 합니다.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우리 혈관과 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에스트로겐은 혈관 안쪽 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호르몬이 줄면 혈관이 딱딱해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국내 심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폐경 후 우리 여성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은 폐경 전보다 3.4배 높아집니다. 남성과 비슷해지는 겁니다. 뼈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트로겐이 우리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 뼈 속에서 매일 새뼈를 만들고 헌뼈를 부수는 작업이 일어나는데 에스트로겐이 이 균형을 맞춰주는 겁니다. 호르몬이 줄면 부수는 쪽이 훨씬 빨라져서 뼈가 급격히 약해집니다. 국내 골다공증학회 발표에 의하면 폐경 후 5년 이내에 우리 여성의 골밀도가 평균 15%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건 골절 위험이 확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특히 손목, 척추, 고관절 이 세 부위가 가장 취약합니다. 우리 세대 여성분들이 넘어지면 고관절 골절이 잘 오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관절 골절은 한 번 발생하면 1년 이내 사망률이 약 17%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뼈 건강을 미리 챙기는 게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에스트로겐 감소는 단순히 질건조나 요실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혈관, 우리 뼈, 우리 정신 건강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전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다행히 우리가 집에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내 대학병원 비뇨부인과 전문의팀이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골반 바닥 근육 운동입니다. 우리가 흔히 케겔 운동이라고 알고 있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소변을 참을 때 쓰는 근육을 조였다 풀었다 하는 운동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 골반 바닥에는 방광, 자궁, 직장을 받쳐주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은 마치 그물 침대 같은 구조입니다. 이 그물이 탄탄하면 장기들이 제자리에 있고 소변도 잘 조절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특히 출산 경험이 있으시면 이 근육이 약해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편안하게 앉으시거나 누우세요. 그리고 소변을 참는 것처럼 아랫배에 힘을 주세요. 이때 중요한 건 엉덩이나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직 골반 바닥 근육만 조이는 겁니다. 5초간 조이고 5초간 풀고 이걸 10번 반복하세요. 하루에 3번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0번, 점심 후에 10번, 저녁에 10번 이렇게요. 해외 의학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이 운동을 12주간 꾸준히 하신 여성 그룹에서 요실금 증상이 56% 개선되었습니다. 약을 먹지 않고도 수술 없이도 절반 이상 좋아진 겁니다. 저도 이 결과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운동으로 이 정도 효과가 나온다는 게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국내 대학병원 재활의학과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골반 바닥 근육 운동을 8주 이상 지속한 그룹에서 질 탄력도가 개선되었고
배뇨 조절 능력이 뚜렷하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나이와 상관없이 운동하면 강해집니다. 팔 근육도 운동하면 커지잖아요. 골반 근육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이 근육을 어떻게 조이는지 감이 안 잡히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실 때 중간에 한번 멈춰 보세요. 그때 쓰이는 근육이 바로 그 근육입니다. 이렇게 감을 잡으신 다음에는 소변 볼 때가 아니라 평소에 연습하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팁 알려드릴게요. 이 운동을 하실 때 호흡이 중요합니다. 근육을 조일 때 숨을 내쉬시고 풀 때 숨을 들이쉬세요.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숨을 내쉬면서 조여야 복압이 올라가지 않아서 더 효과적입니다. 이거 하나만 바꾸셔도 효과가 달라집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오고 계시죠? 잠깐 하나 더요. 둘째, 수분 섭취와 질 건강 관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소변이 자주 마려울까봐 물을 적게 드시나요? 아니면 충분히 드시나요? 실은 요실금 때문에 물을 일부러 적게 마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런데 이건 완전히 반대입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소변이 진해지면서 오히려 방광을 자극합니다. 더 자주 마려워지는 겁니다. 국내 대학병원 비뇨기과 전문의에 따르면 하루에 우리 체중 1kg당 30ml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게 적당합니다. 쉽게 말하면 체중이 60kg이신 분은 하루에 1.8L, 종이컵으로 약 9잔 정도입니다. 다만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물 섭취를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야간에 화장실 가시는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질 건강을 위해서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질 안쪽은 스스로 세정하는 자정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누나 세정제로 안쪽까지 씻으시면 오히려 좋은 균까지 없어집니다. 바깥 부분만 미지근한 물로 씻어주시면 충분합니다. 이건 산부인과 전문의분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시는 내용입니다. 또한 질 건조증이 심하신 분들은 보습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여성용 보습젤이 있는데요. 주의해서 3회 정도 사용하시면 점막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싼 제품이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 동네 약국에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건강을 위한 당연한 관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음식으로도 우리 여성 건강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내용인데요. 콩으로 만든 우리 전통 음식이 도움이 됩니다. 된장, 청국장, 두부 이런 음식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줄어든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역할을 아주 약하게 해줍니다. 해외 영양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콩 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갱년기 증상이 21%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은 아니지만 우리 밥상 위에 있는 건강도우미인 셈이죠.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된장찌개, 두부, 콩나물을 매일 드셨잖아요. 그분들의 식단에 답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전통 음식의 지혜가 과학으로 증명된 셈입니다. 비싼 건강식품 사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밥상에 콩 요리 하나만 더 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우리가 실천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골반 바닥 근육 운동 하루 3번, 각 10회씩. 둘째, 물 충분히 마시고 질 위생 올바르게 관리하기. 이 두 가지만 꾸준히 하셔도 우리 삶의 질이 확 달라집니다. 자, 이제 보너스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 여성분들이 꼭 받아야 하는 정기검진 혹시 다 챙기고 계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폐경 이후에는 오히려 더 꼼꼼하게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생리가 끝나니까 산부인과 갈 일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국내 질병관리당국 자료에 따르면 자궁경부암은 폐경 이후에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난소암은 오히려 50대에서 70대 사이의 발생률이 가장 높습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게을리하면 조기 발견의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어떤 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궁경부암 검사 2년에 한 번이면 됩니다. 둘째, 유방 촬영 검사 2년에 한 번 받으세요. 우리나라 국가검진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셋째, 골밀도 검사입니다. 폐경 이후에는 2에서 3년에 한 번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뼈가 얼마나 튼튼한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건데요. 넷째로
혈중 지질 검사,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검사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에스트로겐이 줄면 우리 혈관이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폐경 후에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년 건강검진 때 꼭 확인하세요. 다섯째, 갑상선 기능 검사입니다. 우리 세대 여성분들 중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는 비율이 남성보다 5배에서 8배 높습니다. 피곤하고 기운이 없으신 게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검진 우리가 꼭 챙겨야 합니다. 종이에 적어두시고 다음 건강검진 때 하나하나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국내 암 통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주요 암의 5년 생존율이 조기에 발견하면 90% 이상입니다. 하지만 늦게 발견하면 그 수치가 확 떨어집니다. 검진은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돈도 얼마 안 듭니다. 국가검진으로 무료인 것도 많고 우리 건강보험으로 본인 부담이 적은 것들도 있습니다.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가까운 보건소에 전화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한테 건강한 모습 보여드리려면, 우리 손주들하고 오래오래 놀아주려면 검진 한 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가족이 행복합니다. 우리가 쓰러지면 우리 자식들이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강 챙기는 게 곧 우리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 자, 3가지만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알아본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갱년기 이후 호르몬 변화는 우리 질 건강, 방광, 혈관, 뼈까지 전신에 영향을 미칩니다. 절대 그냥 참으시면 안 됩니다. 둘째, 골반 바닥 근육 운동 하루 3번 10회씩. 이것만 꾸준히 하셔도 요실금이 절반 이상 좋아질 수 있습니다. 돈 한 푼 안 듭니다. 셋째, 폐경 이후에도 정기검진은 계속 받으셔야 합니다. 자궁경부암, 유방, 골밀도, 콜레스테롤, 갑상선 이 5가지 꼭 챙기세요. 여러분, 우리 세대 여성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가난한 시절 가족 먹여 살리느라 고생하셨고 자식 키우느라 우리 건강은 뒤로 미루셨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 몸에 귀 기울여 봅시다. 불편한 증상을 참지 마시고 부끄럽다고 숨기지 마세요. 우리가 건강해야 우리 가족이 마음 편합니다. 우리가 씩씩하게 다녀야 우리 손주들이 할머니 자랑을 합니다. 또래 모임에서 가장 건강한 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친구분들이 비결을 물어보실 거예요. 오늘부터 골반 근육 운동 시작하세요. 물 충분히 드시고 콩 음식 드시고 다음 검진 때 제가 알려드린 5가지 꼭 확인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같은 고민을 가지신 분들에게 이 영상을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함께 응원합시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